네, 앞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월가 시그널에서도 이 마이크론 이야기 꼭 해봐야겠죠.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1시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1시간 카운트다운을 해놨는데 역시 지금 저 허들을 뛰어넘네요. 자,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 자체도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었는데 그 높은 허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네.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허들을 낮게 설정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높게 설정했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후자가 더욱더 의미가 크겠죠. 네. 시장에서 굉장히 눈높이를 너무 낮춰버린 경우에는 별 볼 일 없는 실적에도 그냥 타이틀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뜯어보면은 이거 별 볼 일 없는 실적인데 컨센서스가 낮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허들 경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허들을 넘었을 경우에 기록을 더 쳐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35.85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20.83달러 예상인데 그 예상치조차도 전년 동기,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회계연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무려 285%,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990%, 거의 1000%죠.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25달러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달러 넘는 성장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마진에서.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40점 몇 달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한참 뛰어넘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두 종목이 상징적으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전일. 오늘 공이 그 두 종목이 두 자릿수 강하게 지금 시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텔, AMD 이쪽 GPU와 CPU 라인에서 벌어지는 변화도 있었는데 그 변화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매출과 EPS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한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도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시외거래에서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까지 한번 계속 나눠보죠. 네, 역시 HBM이 핵심입니다. HBM도 D램이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왜냐면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D램 하면 10나노, 9나노, 8나노 이렇게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그 크기와 선폭의 미세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128단, 256단, 512단, 1028단 이렇게 단수로 층을 얘기하는 위로 쌓는 개념이었죠. 메모리 반도체의 두 개의 아이템이. 그런데 이제 선폭의 미세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거를 수직으로 쌓는 HBM이 출연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삼국지를 이루면서 HBM 시장의 핵심 공급업자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HBM을 지금 공급하면 다 완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숫자는 지금 고정되어 있죠. 더 이상 이 3명 이후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이 공급을 하면 족족 팔려나가는 지금 상황이죠. 2026년도 상반기 거 완판됐다고 하고요. 2027년도 공급 부족 지속 전망입니다. 2028년 가야 약간 숨통이 트인다. 이런 식으로 전망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1년 하고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은 미리 6개월 선행한다 보통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1년 동안은 약간 주식 상승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증권과 컨센서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285%, EPS 990% 전망이었는데 매출 300% 이상,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1000% 이상이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좀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뽑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세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이네요.
네, 그 공급 제약이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여기서 누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미 규모의 경제를 완성시켰고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저걸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네.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무슨 수직 계열화를 한다, 수직 계열화를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쌓아온 레퍼런스가 있고 더 이상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3명이 공급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완전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수요만 폭발하고 있는 상태죠. 자, 지금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 또 할라피뇨라는 오픈 AI의 브로드컴의 자체 칩이 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계속 나타나요. 엔비디아는 안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HBM을 공급하는 회사 누군가 봤더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이 계속 침입을 하는데 반해서 HBM은 경쟁사가 없고 오히려 수요처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주인공의 얼굴이 바뀐 결정적인 포인트 같고요. 전략적 고객 계약. 저게 바로 옛날에 제가 방산 시장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한 번 그냥 도배장판 하는 게 아니라 업자예요, 업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이 수요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 맨날 변동되는 가격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그냥 공급 계약에 따라서 고정 계약으로 장기 기간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갑의 위치에 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D램을 위로 쌓은 HBM, 거기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범용 D램 가격까지 올랐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땡겨오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뭐 해가지고 오르는데 낸드 플래시를 원래 취급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력 아이템이에요, 원래. 근데 낸드 플래시는 마진이 안 남고 역마진이 나니까 D램에 집중한 거죠. HBM이 잘 팔려서. 근데 낸드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낸드 성장 가속화가 또 HBM에다가 낸드. 그러니까 D램, 낸드 플래시 두 개의 아이템이 지금 다 주력 아이템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는 지금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망설이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월가의 하나의 네. 타이틀이 나왔는데 자, 과연 지금 뭐 기술적 이견은 솔직히 상당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이 저거를 과연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런 망설이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마이크론도 뭐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의견이 뭐 갈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봤을 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세론자의 의견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이 왜 마이크론으로 옮겨갔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외거래 주가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직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일단 그 5개의 파동이 나오긴 했거든요. 상승 3파와 하락 2파에서 5개의 파동이잖아요. 1, 2, 3, 4, 5. 그런데 여기서 연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1,650달러, 뭐 2,000달러 뭐 가까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잠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얘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 분석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라는 그 얘기가. 근데 언제 우승할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100년 뒤에 우승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100년 뒤에 우승할 걸 베팅했는데 1, 2년 뒤에 우승해가지고 나는 사업 자금이라던가 뭐 가게 자금을 써야 되는데 10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리고 나는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1,650달러, 1,500달러를 갈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시점이 언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EPS라는 게 중간중간에 시분 시초에 따라서 계속 바뀔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시분 시초에 따라서 내주질 않잖아요. EPS를. 그럼 EPS 곱하기 PER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산정을 계속 시시각각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기술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아직 뭐 신고가 돌파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로의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곧이어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좀 어떤 시그널 기대해 볼까요? 네, 역시 SK하이닉스가 유리하겠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1위 탈환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총 1위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위에 도달됐다고 표현을 했어야지 탈환은 자기가 있었어야 탈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탈환을 하는 거죠, 이제는. 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 2위 경쟁을 하는 모습, 이거는 20년 간격 이내에 처음 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기록이 더 좋아지겠죠. 스포츠 경기랑 똑같습니다. 네. 1등 혼자 가는 것보다 1, 2등 경쟁하면 기록이 더 좋아져요. 그게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가 또 확정이 된 게 있죠. 7월 10일 날 ADR 네. 상장 확정됐습니다. 최소 45조 원 규모의 이 지금 자금이 수혈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도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정말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평하게 같은 시장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맨날 상상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시장에서 얼마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인데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이라는 if만 붙였는데 드디어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좋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10년 내 최저입니다. 그런 것도 약세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